네, 말씀드린 대로 이슈 분석 시간에서는 지금 뭐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 뭐 좋은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근데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강현 기자 더 좋아지는 게 맞나요? 지금 조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스마트폰은 확실히 좋은 게 맞지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그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마 이따가 제가 좀 다른 그러니까요. 장비 기업을 소개하면서 조금 언급을 하게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게 뭐 그렇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안 나오는 와중에 현대차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대외 변수로 인해서 외국인들도 팔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네. 과연 좀 이런 그 대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해외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자꾸만 밀리는 이런 현상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좀 기대를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 중에 네. 하나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네, 오늘 교보증권으로 가서 저희가 연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렬 투자전략팀장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다시. 자, 뭐,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기업들의 눈높이는 뭐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블루칩 중에서 일부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현대차, 상당히 좀 2분기, 3분기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눈높이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 좀 한번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최근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전체 시장은 불안한데 오히려 자꾸 그 이익 전망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기대 등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 계속 하향되는 아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과연 지금 조금 약화되고 있는 이익 모멘텀이 과연 3분기 중에 개선됨으로써 2분기가 저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분기 전체 기업의 예상 순이익은 약 22조 3천억 정도로 지난 1분기에 비교하면은 약 한 15%가량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시장도 재미없는데 무슨 이익이 좋아졌다는 뜻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현재 약 22조에 달하는 전체 이익 중에 약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약 41%의 이익 비중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단 3기업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어떤 이익 조정 등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물론 3분기에도 어떤 이익 개선에 대한 정도가 제한된다라면은 주식시장이 현재의 시장의 위치를 저점으로 인식할 부분은 분명히 다소 좀 모순된 논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의 상황, 특히 삼성전자와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현재 해외 시장 내에서의 어떤 판매 수준과 업황 수준 등을 고려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3분기에 어떤 대폭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익 개선에 대한 가능성의 어떤 신뢰는 아직까지는 높다고 믿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 텐데 혹시 뭐 국내외 경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이익 전망치 하향 지속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네, 우선 올 1분기 거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연간 예상 이익은 약 112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와. 지난해 96조였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면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 수치가 약 109조 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부분 등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100조 원대 후반에 해당되는 110조를 조금 밑도는 시장의 이익 예상치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근 주가가 1800선 내외에서 위치할 때 시장 밸류에이션이 뭐 한 8.5배에서 8.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어떤 수정 이익을 고려해서 봤었을 때 현재 1850선 내외 시장 위치는 대략 약 9.5배 정도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다시 싸지지가 않다는 점이겠죠. 따라서 현재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하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 볼 수가 있고 빨리 그 정도의 어떤 합리적인 이익 추정치가 잡혀줌으로써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시장에서는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이익이 한 41.7%, 42%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는 좀 그렇게 큰 의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익 잘 나가는 일부 블루칩이라든가 뭐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코스피 전망 전반적으로 보면 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이런 뭐 큰 기업들은 이익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코스피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현재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림으로써 마치 삼성전자 실적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다소 왜곡된 시각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못된다라는 것은 시장 자체의 분석을 약세 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무의미한 해석이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예상과 부합되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은 어떤 실적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어떤 경기 리스크 쪽으로의 어떤 판단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했기 때문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조차도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의 수준의 실적이 아니다라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다소 제한되기 때문이겠죠. 이런 수급적인 불균형이 현재 시장에선 잡혀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향후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개선의 신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경기 쪽에 관심이 상당히 모여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경기가 좋아질 리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앞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대내외적 어떤 매크로 악재와 맞서서 어떤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 노력 등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